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표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시간부터는 상표권 나머지 특성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의 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벤던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01조 상표권의 포기 해가지고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 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포기도 가능하고 일부 포기도 가능하다. 지정 상품마다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자는 이제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 또는 질권 이런 걸 설정해 줬다면 그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들에게는 이해관계니까 당연히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용 사용권자도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이제 그런 그 통상 사용권이라든가 질권 이런 걸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있다면 전용 사용권자도 이런 질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동의 없으면 전용 사용권 포기할 수 없고요. 통상 사용권자도 또 이런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 동의가 있으면 질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질권자 동의 없으면 통상 사용권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 효과는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소멸을 해요. 그때부터 포기한 날로부터 소멸을 하는데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포기라는 거는 일반적 단독행위예요. 민법에 보면 뭐 단독행위다, 뭐 계약이다, 뭐 합동행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단독행위야. 그래서 자기의 전부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그런 처분 행위를 말해요. 단독 행위로서. 그러니까 상표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표권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포기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갑이 상표권이 있어. 근데 을도 상표권이 있어. 근데 갑이 선등록권자야. 갑의 상표 때문에 을의 상표가 등록이 거절됐어. 을은 등록을 받고 싶어. 그런 경우에 을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야, 네 상표권 좀 포기시켜주면 안 되겠니? 포기하면 안 되겠니? 이럴 때 뭐야? 계속 쓰는 것보다 뭐야? 그 돈 왕창 받아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나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포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의 포기가 뭐 타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기타 법률 위반을 염려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재산권 행사의 한 일환으로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 포기 자유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표법은 그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이해관계 내 이익을 고려해가지고 그자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정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조문에서 살펴봤듯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기의 유형을 봅시다. 그 종류를 보면은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해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포기하면 전부 포기고 지정상품 그중에 일부에만 포기하면 그건 일부 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 의한 상표권의 전부 포기도 할 수 있고 또 일부 포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갑과 을이 공동으로 A라는 상표를 A 상품, B 상품에 이렇게 등록을 받아놨다. 이런 경우에 갑을이 공동으로 이것 전체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A, B 상품 또는 A 상품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공유한 경우에도 전부 포기, 일부 포기, 지정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또는 뭐야? 을이 자기 지분, 쉐어를 나 상표권 나 필요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지분만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분 포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분 포기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동의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뭐 갑이 한번 손해볼 게 뭐 있어. 을이 자기한테면 지분이 예를 들면 2분의 1, 2분의 1이었는데 을이 포기한다면 막 갑의 지분의 2분의 1이 갑자기 1이 돼버리는 거지 뭐. 갑에게는 이익이 되지 오히려 손해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포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포기 의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원인으로 이제 말소 등록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뭐야 할 때는 이제 포기서를 써요. 포기서. 영어로 deed of abandonment. 포기서를 써. 그 다음에 뭐야 포기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돼. 정말 네가 포기하는 거야 확인할 수 있는 의사를. 그 인감증명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첨부해가지고 상표권 말소 등록 신청서 해가지고 그것을 첨부를 해요. 말소하는 원인은 뭐야? 포기야. 상표권 포기. 그래서 첨부서를 해가지고 포기서, 인감증명서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의 제한인데 아까 이제 조문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만약에 전용사용권이나 통사용권이나 질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즉 그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포기로 인해 가지고 이자들이 불축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잖아요. 이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처럼 공유자가 상표권에 대한 자기의 지분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요거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포기 자유의 원칙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전용사용권의 경우가 만약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통상사용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도 전용사용권이나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야만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용사용권을.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그걸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질권자 동의를 얻어야만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포기 효과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상표권을 포기했다. 그러면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되는 거야. 그리고 상표권에 포기한 소멸은 뭐야?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잘 구분해 놓으라 했죠. 근데 뭐야? 상표권에 관해서는 다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고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과 관련된 것들은 다 대항 요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큰 줄기로 생각을 하시면은 헷갈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고. 근데 이 상표권 포기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상표법 34조 3항 제재조치로서의 부등록 사유. 설명드렸는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돼 들어온다. 예를 들면 119조가 이제 그 119조 1항이 쭉 취소 사유에 대해서 9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4호는 빼는 거야. 4호는 경미한 취소 사유야. 취소 심판 청구 들어와도 뭐야? 그 취소의 하자를 이렇게 보충하면 취소를 면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4호는 빼는 거야. 빼고 나중에 그 취소 심판 때 또 보시면은 이제 1호 그러면 1호는 뭐야?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 등록 취소. 그 다음에 2호는 뭐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 등록 취소. 3호는 뭐야? 불사용에 의한 상표 등록 취소. 또 5호부터 9호까지 기타 취소 사유. 이렇게 위반한다는 이유로 취소 심판이 청구가 되면 그 청구일 이후에 청구가 됐는데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 내가 잘못했네. 이거 취소되겠네. 이렇게 하면 뭐 취소되면은 3년간 동일된 상표 등록 못 받으니까 취소되기 전에 뭐야? 취소되기 전에 포기를 해버려. 취소 심판 청구된 이후에 취소 확정되기 전에 취소를 해당되는 상표를 포기를 해버려. 그리고는 뭐야? 취소 심판 청구인보다 더 빨리 출원을 해버려. 그럼 선출원이 되네? 그럼 선출원주에서 자기가 등록받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 말이 안 되잖아. 취소 심판은 왜 돈 들여서 그 사람이 취소 심판하겠어? 상표권 자기 그거 동일이상한 거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장애가 됐는데 장애가
사유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장애물이 취소 사유를 안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취소시키는 건데 중간에 뭐야?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포기시키고 다 제출하네? 그럼 뭐야? 취소된 경우에는 제출은 3년간 등록 못한다 하는 그런 금지 규정이 아무런 뭐야 실효성이 없잖아요. 예?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취소심판 청구됐어. 그 이후에 취소신결 확정 전이라도 포기를 했어. 그런 경우에도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반대 해석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그와 동일된 상품은 그 상표권자나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자 이런 자들은 등록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기 제도를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취소에 제조처 부동산사유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는 그런 조항을 법으로 개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등록 기초상표권 포기의 특례인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인데 사용권 설명할 때 그 국내 등록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이나 질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그 자들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 포기할 수가 없죠. 원칙이. 근데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상표권자는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은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표권의 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상표권의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권도 재산권이야. 지식재산권. 지식자 빼면 재산권이야. 재산권이 일종이기 때문에 채권담보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상표법은 상표권이 질권의 설정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법 등 다른 법의 타법의 규율이나 해석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상표법에 규정하는 질권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문을 한번 볼까요? 제104조 질권 해가지고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전용사용권이나 통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의 물상대위 해가지고 105조에 돼 있는데 이것은 질권은 이 법, 즉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보면 민법상 이제 권리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어야 돼요. 양도할 수 있는. 근데 상표권도 뭐예요? 이제까지 공부했듯이 우리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표법이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역할, 즉 채권 담보 목적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상표권이 뭐 얼마나 그게 뭐 재산이 되겠다고 뭐 되겠어? 과연 그럴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보면은 상표 원본을 딱 떼보면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꿔준 거예요. 상표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질권 설정해가지고 채권 금액이 얼마나 된지 알아요? 몇 천억이 되는 게 봤어요. 이렇게 상표권이 엄청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패션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금융기관에서는 변리사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외국 같으면은 변리사를 금융기관에 채용하는 수도 있다고. 요즘에는 막 정부에서도 막 기술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해주라 이러잖아요. 또 저작권 이런 거. 그러면은 방시혁 씨가 BTS 그 노래를 저작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에? 마케팅은 당장 돈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시사건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예,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경우를 갈수록 뭐예요? 이제 부동산도 물론 중요한 재산이지, 주식도 중요한 재산이고, 그렇지만 지식재산권도 점점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대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예, 기술이 곧 국력이고 기술이 곧 돈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의 설정은 이제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공유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렇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엉뚱하게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당초에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던 사람이 껴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 질권의 자기 지분을 그냥 질권 설정했는데 채무를 변제 못 해봐. 그러면 막 질권이 실행돼 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그게 지분이 넘어간다고 쳐봐. 그러면 원래 다른 사람은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 또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했죠. 상표권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데 전용 사용권자도 상표권자 동의를 얻으면 질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사용권자도 상표권자 동의 있으면 얻으면 이렇게 통상사용권 목적으로 질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서브라이스면 상표권자 앤드 통상사용권자 두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표장권, 단체 표장권, 증명 표장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광입 상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못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냐면 34조 1항 1호 단서, 또 라목 단서, 또 3호 단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에 따른 상표권, 요거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 조문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어떤 내용이에요? 저명한 국제기관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로 출한다. 이럴 때는 등록받을 수 있잖아요. 상표권으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국제적집사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타 저명. 그 다음에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파리협약 동맹국, 또 WTO 회원국, 세계무역기구, 상표법 조약 체약국, 체약국이든 회원국이든 동맹국이든 다 마찬가지야. 멤버 칸츄리야. 이런 조약들에 그런 거에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인데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 이런 걸 상표 출하는 경우에도 상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되지만 다른 기관이, 이런 자들이 자기네 걸 하는 것은, 상표를 하는 것은 되는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밑에도 마찬가지야. 국가공공단체 또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로 취한 경우에 상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들이 하면 안 되지만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들은 업무 표장과 비슷한 것을 예외적으로 상표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업무 표정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 못하게 하듯이 이런 것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도 원래 이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담보 질권 문제가 좀 많이 이전이라면 이런 자들의 업무와 함께 이전을 하는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죠.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특수한 경우인데, 이러한 것들은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표 등록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표권은 그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 왜? 질권 설정했다가 엉뚱한 사람한테 돈을 꿨는데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 질권 실행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간다고 쳐봐. 그럼 이런 기관이 아닌 자들에게도 이 상표권이 속하게 될 수도 그런 위험성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선생님들은 어떤 이런 기관, 공익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건데, 그와 관련 없는
그런 기관이나 어떤 자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질권의 효력은, 질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게 특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질권을 해가지고 채무를 이제 변제 못했어? 그러면 그 상표권을 매각 처분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상표법에 따른 상표의 사용에 대해 받을 대가, 즉 로열티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물건 대신에 이제 물건으로도 로열티 대신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질권의 물상대회라 그래. 그 물건 위에다가 그 대신 그런 것을 행사한다 해가지고 물상대회. 이건 뭐 민법에 나오는 용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이게 질권의 물상대회가 인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만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우선 변제권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지급 또는 인도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상표권자의 일반 재산하고 어떻게 돼요? 혼합이 되잖아. 그러면은 질권자만 채권자야?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한테 돈 꿨을 거야. 그럼 다른 상표권을 담보로 돈 꾼 사람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가진 채권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재산과 혼합이 되면 식별이 곤란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 이익도 해할 염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권자 너만 우선 변제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 돈이 그 돈이었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려면은 뭐야?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그 매각 처분되면 뭐 또는 그 대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런다 하더라도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뭐야? 상표권자는 질권 설정한 후에도 뭐야? 그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표권의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는 거야. 이것이 민법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민법상의 질권하고 일반 질권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당권에 가깝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집 담보로 돈 꿔도 여러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있잖아. 그 빚면 갚으면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못 갚으면 막 저당권 시행돼가지고 경매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저당권적인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물건을 시계를 뭐 맡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내 시계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런 질권하고는 민법상 질권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질권자 여기서 등록상표라는 거는 이제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그 등록상표가 같은 상표라고 이렇게 색채를 등록상표에 동일하게 하면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상표 인정되는 상표 이런 경우에 또 포함된다. 특칙이고 그렇죠. 이러한 특칙은 뭐야? 좁은 의미의 색채상표, 즉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상표권 포기할 수 없다. 상표권 포기 때 다 설명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통세권의 경우에도 그 전세권 또는 통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있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전세권이나 통세권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다 사용권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질권의 이전 포기 등을 보면 첫째, 질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등록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양도계약 같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괄 승계의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나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에 신고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권의 포기는 질권자는 일방적 표시로서 나는 질권 포기하겠어. 채무 면제 주는 거지 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소멸이 되는 것인데 다만 이때는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상표권에 관한 질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질권 등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포괄승계의 경우 즉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소멸의 경우에 뭐야? 권리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혼동에 의한 경우는 의한 소멸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적용하지 않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사용권 또는 형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대항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등록이 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포괄의 경우에는 승계의 경우에는 그런 특허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상표권을 목적할 때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고 전용사용권, 통상권을 목적할 때는 이런 것은 다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등인데 상표권은 단독으로는 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요. 질권 설정이나 되는 거지. 그러나 기업의 설비나 기타의 재산을 일괄해서 뭉뚱그려가지고 저당권의 목적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재단 저당 제도. 재산의 덩어리야. 이 단이라는 건 덩어리 단. 예? 덩어리를 전부 해가지고 이걸 일괄해서 저당으로 맡기고 돈을 좀 꺼주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재단 저당 제도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권도 그 재산의 덩어리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을 또 담보할 때는 뭐야? 부동산 양도담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외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양도담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야? 가등록에 의한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듯이 가등록에 의한 담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의 이런 작동 원리에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상표권의 소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표권인 일정한 소멸 원인에 해당하면은 상표권의 효력이 상실돼요. 이걸 상표권의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소멸 원인이냐? 그 소멸 원인을 몇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 대표적인 게 뭐야? 존속기간 만료지. 어떤 경우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겠느냐? 존속기간이 끝난, 존속기간은 뭐야? 만료 전에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거나 또는 만료됐다 하더라도 만료 후에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되죠. 유예기간 동안에. 그때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존속기간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 안 했으면 존속기간 만료일로 상표권은 소멸되는 거야.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소멸될 날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갱신 신청을 했어. 존속갱신 신청. 근데 그 절차가 무효가 돼버렸어. 그러면 갱신 신청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마찬가지고. 갱신 신청을 했는데 뭐야. 갱신 신청인이 상표권자가 그 절차를 취하해버렸어. 그러면 그때도 뭐 만료되는 거고. 존속기간 만료일에 만료되는 거고. 근데 갱신 등록까지 됐어. 근데 그 갱신 등록이 무효 사유를 안고 있어. 그래서 무효 심판이 돌아가지고 무효가 됐다.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이 됐어. 그런 경우도 그 갱신 등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니까는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일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등록 상표권 자체가 소급해가 갱신 등록 무효 심판의 경우는 상표권 자체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갱신 등록 그 자체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 원부에 보면 이렇게 보면 상표권 내용이 있고 등록일, 등록, 몇 월 며칠 등록,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갱신 등록 이렇게 돼 있다고. 갱신 등록 일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무효다라고 해서 요것만 무효되는 거예요. 원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에 상표권은 소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의 포기로서 상표권은 소멸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그런 경우 그때부터 소멸이 되는데 다만 뭐예요? 등록을 해야만 이 포기를 원인으로 상표권 말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나 포기했어. 포기서만 써도 가만히 있어도 상표권 소멸된 게 아니야. 그걸 원인으로 원부를 항상 떼어보셔야 돼. 원부. 상표 원부를 떼어서 그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 등록이 됐어. 그래야 상표권이 소멸된 거지. 누가 저 사람 포기했다는 얘기만 듣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유사한 상표 썼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권리 행사하면은 이 사람 소멸됐다는데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원부에는 아직도 살아있어. 말소 등록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상표권자는 진상품 전부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진상품 일부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요 조항하고 다음 조항은 중요한 건데 상속인의 상표권 이전 등록 불이행에 의해서 상표권이 소멸되는 수가 있어요. 상표권자가 자연인인 경우야. 사망을 했어.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옛날에는 1년 이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3년 이내야.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3년이 되는 날에 소멸이 되는 건 아니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상표권 소멸과 관련해서는 상표권이 언제 소멸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 나와요. 언제 소멸이냐. 대개는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인데 어떤 것은 다음 날이 아닌 경우가 있어.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나라 이제 패션 분야라든가 뭐 유명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 상표 등록 해놓고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상속인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전 등록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상속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상속인이 부존재. 이때도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제 소멸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상표권자 사망한 날로부터 소멸이 된다고 봐야 돼요. 상속인이 부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되게 요 조항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나 뭐 귀속될 주체가 이제 없다 그러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 전 상표권 이전 등록 불이행. 그러니까 이것도 법인이 사망하고 마찬가지야. 이번에 자연이 아니고 법인이 사망한 경우, 즉 청산한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청산 종결 등기일이 다음 날에 소멸되는 이것도 청산 종결 등기일. 그래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일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일 다음 날에 소멸돼. 이 때문에 이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그 팀이라든가 지재부라든가 법률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기네 회사에 계열사들이 있는데 요 계열사명 상표권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걸 쓰고는 계속 쓰려고 하는 의도는 갖고 있고 근데 요거 법인은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청산 종결 등기일 전에 이거를 뭐 이전 등록을 하셔야지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하다가 청산 종결 등기 됐어. 이러면 뭐야? 상표권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괜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M&A 과정에서 어떤 법인은 죽이고 어떤 법인은 살리고 이런 게 존속하는 법인하고 이제 없애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없애는 법인의 상표권이나 이런 걸 쓰려고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은. 근데 그런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일로부터 6개월 또는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 이 중에 빠른 날, 그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청산 종결 등기가 됐어. 근데 6개월 청산 사무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전 등록을 빨리 하셔야 돼. 근데 6개월 되기 전이라도 청산 사무가 다 끝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청산상표가 끝나기 전에 이전 등록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표권은 청산 종결 등기일 다음 날에 소멸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 중요한 상표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조항이 특이한 조항이야. 에? 그래서 이 외국에 이거 없는 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 딱 등록해 놓고 뭐야. 그냥 상표권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한 가지 저기 한 것이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 등록 행위가 항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노야 항거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실제 밑줄쳤죠. 실제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상표 원부의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사실적 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 등록 행위는 항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금양물산 사건에서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난도 얘기죠. 이건 신경을 써서 잘 이해해 놓고 키포인트만 딱 해서 항거 소송 대상이 안 된다. 이건 아셔야 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무슨 소리야 하고 풀기가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상표 등록 취소야. 그 상표 등록 119조의 1항에 각호에 취소사유가 쭉 되어 있는데 취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한다. 취소 심판이 들어왔어. 청구가 돼가지고 취소한다는 심결이 나왔어. 그래서 확정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상에 보통 취소 그러면 소급표죠. 근데 상표 등록에서 취소는 뭐야? 소급이 없고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거야. 마치 철회와 같은 거야. 이 행정의 처분이 행정행위 철회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장래를 향해서. 근데 예외가 있어. 뭐냐? 불사용 취소사유, 즉 3호, 119조 1항 제3호 불사용 취소사유. 상표권자, 전유상표권자 또는 통상표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그 등록상표를 그 장소표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불취소 심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취소 신결이 확정이 됐어. 이때는 신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장래를 향해서가 아니고 취소 심판 청구일, 심판 청구일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구, 확정 이렇게 됐다면 이때부터 없어지는데, 이거는 뭐야? 청구, 확정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소급해가지고 없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점이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소멸되느냐 하는 걸 잘 알아놓으시라 했죠. 어떤 건 다음날, 어떤 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무효의 경우에는 어떠냐? 원시적 무효 사유. 상표법 117조 1항 각호가 이제 무효 사유를 쭉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원시적 무효 사유예요. 그럼 원시적 무효 사유라는 걸로 해가지고 무효 심판이 청구가 돼가지고 무효 신결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데 원시적 무효 사유가 아니고 후발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 심판이 청구가 됐어. 그래서 신결이 확정됐어. 그때는 뭐야? 후발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신결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취소해서라는 얘기야. 원시적 무효 사유는 처음부터, 후발적 무효 사유는 후발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뭐가 후발적 무효 사유냐 하는 거예요. 뭐가? 상표 등록 받을 때는 출원인의 출원 3요소가 뭐야? 출원인, 상표, 상품이잖아요. 출원인의 이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는 인적 요건을 갖췄어. 근데 등록 이후에 뭐야? 그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 의 경우에 그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은 상표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우리나라에. 또 조약에 또 위반된 경우, 이런 경우, 등록상표가. 이런 경우가 후발적 무효 사유예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등록할 때는 식별력이 있었는데, 상표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또는 관리를 잘못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식별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 이런 경우에는 뭐야? 그 후발적 무효사예요. 그때부터 후발적 무효사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식별력이 있는 거니까 그건 예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외국인 권리 능력에 따라서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권리 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조약에 위반되거나 등록상표가 또 뭐야?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후발적 무효사예요. 다만 사용의 식별적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분리행위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998년 3월 1일부터 한국 분류에서 국제 분류로 이렇게 상품 분류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갱신하려면은 옛날에 한국 분류에 등록된 상표를 갱신하려면은 이제 국제 분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갱신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갱신 또 못해. 그러면 그냥 다음에 10년으로만 더 상표권 향유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표법 조약, 트레이드마크 로 트리티, 상표법 조약을 이제 가입을 하면서 그 조약에 뭐라고 되냐면은 갱신할 때 다른 쓸데없는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야. 어? 그러면 그 조항이 할 때는 뭐야? 국제분류로 전환하라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갱신은 갱신대로 한데 근데 지금 뭐야? 우리가 국제분류 텍스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대신에 만들어진 제도가 뭐야?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제도가 도입한 거야. 그래서 너 하려면 갱신할 수 있는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표권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도 해. 안 하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1년 7월 1일부터는 뭐 날짜 기억하실 거 없어요.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꿀 건 다 바꿨어요. 이제는 한국 분류 국제 분류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제도 아닌데 아무튼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상표권 존속 기간에 갱신 노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별도로 따로 서류를 2개 하는 거야. 갱신 추천서 내고 상품 분류 전환 추천서 내고 이렇게 가끔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할 때는 뭐야? 아무튼 조건을 안다는 거지. TLT 상표법 조약에 따라서 대신에 별도로 이제 상품 분류 전환 추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이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인데 그래서 따라서 이와 같이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기간 내 즉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노출할 수 있는 기간이죠. 1년 전 또는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이런 내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전환하지 않거나 미전환하거나 또는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이게 리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막 도중에 아예 안 해. 또 절차 신청이 잘못돼 가지고 무효. 또는 그것이 또 신청이 잘못됐다서 거절. 이렇게 되거나 또는 전환 등록까지 이루어졌어. 리플렉션까지 이루어졌어. 근데 그것이 잘못 법률 위반해갖고 무효가 되는 경우, 등록이 무효되는, 전환 등록이 무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정 상품과 관련된 상표권은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상표권 존속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된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이 또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여기 관련된 것 때 설명드리는 것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이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품 분류 전환 신청서에 이제 다 할 필요 없고 나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나 안 하겠어 이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꼭 뭐 다 함께 꼭 옛날에 등록된 상품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법은 없거든. 그러면 분류 전환 등록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 신청서에 적은 상품이 있고 적지 아니한 상품이 있어요. 그럼 적지 아니한 상품은 어떻게 되냐? 적지 아니한 지정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적은 지정 상품이 전환 등록되는 날에 소멸되는 거야. 요거 주셔야 돼.
적은 지정상품이 전환 등록되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전환 등록되는 날에 소멸된다는 거. 예? 대개는 다 다음 날이라 그랬죠? 뭐 하는 날에 다음 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적은 지정상품이 전환 등록되는 날에 적지 않은 지정상품이라는 상표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상품 전환 리클래시피케이션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갱신하는데 1년 전에는 했는데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1년 전인데 아직도 뭐 한 10개월 남았는데 지금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월 남았으니까 12개월 이내니까 갱신 신청하고 또 분류전환 신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야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게 다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10년 동안은 향후 갱신 만료일로부터 또 향후 10년간은 이렇게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료일 이전에 전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뭐가? 적지 않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예? 요거는 다음 날인데 요거는 뭐야? 전환 등록되는 날에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소멸의 경우는 뭐 언제 소멸되느냐? 그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이걸 따진다 그랬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상표권에 대해서 상표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표권 하나의 권리로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해서 쭉 이렇게 쭉쭉 설명을 드렸는데 권리가 있는 곳에는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상표권에 따른 의무가 있어요. 즉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 의무가 있어. 불사하면 일정한 요건에 대하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당 사용 의무가 있어.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야? 변형 사용하거나 뭐 등 해가지고 오인운동을 야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부정 사용에 의한 취소. 상표는 취소 사유고 1번은 불사용에 의한 상표는 취소 사유가 돼요. 위반되면 2번은 부정 사용에 의한 상표는 취소 사유가 되고 3번은 뭐야? 사용 감독 의무가 있어. 사용권 줘. 좋다 이거야. 너 재산권 행사에서 전용 사용권 통해서 주는 건 좋은데 그자들이 제대로 품질오인이나 수출운동 없도록 사용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에? 그걸 게을리하면 뭐야?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고 게을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상표 등록이 취소가 돼. 사용권 등록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상표 등록도 그런 사용 감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표권 이전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이 따랐잖아요. 이런 것은 뭐 함께 유사상품 함께 이전해야 된다. 뭐는 어떻다. 뭐는 허가를 얻어야 된다. 뭐는 어떻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을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적법하게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반했다든가 그런 것을 또 양도할 때도 적법한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반해가지고 했다든가 이러면은 그것도 취소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119조에. 그래서 5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료 납부 의무가 있어요. 등록료를 내야 이제 상표권이라는 건 이미 등록료 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등록료 납부 의무가 있어? 그건 뭐야? 등록료를 분납할 수가 있었잖아요. 5년치 5년 이렇게 나눠서. 또 갱신할 때는 또 그거에 대한 갱신 등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상표권은 뭐야? 소멸되는 거지. 등록 납부를 위반해서 분납 등록료라든가 갱신 등록료를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권은 소멸되고 그 밖의 경우 1, 2, 3, 4의 경우에는 뭐야? 취소할 수 있게끔 취소 심판에 의해 청구해서 취소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상표권 전반에 대해서 상표가 등록이 됐을 때 그의 상표권의 여러 가지 이제 권리 쭉 설명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이 취소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상표 등록 심판 부분에서 취소 심판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